안녕하세요. 리치가든 정원사입니다. 장미가 본격 개화에 들어간 뒤로 정원사의 관심이 온통 장미에 쏠린 건 인정해야 합니다. 5월 한 달은 어쩔 수 없어요. 5월 후반 들어 두드러진 정원의 변화는 뭘까요? 봄 파종한 화초의 성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올해도 모종을 따로 사지 않고 자연 발화한 것을 거두거나 작년에 채종해 둔 것들을 파종했습니다. 씨앗을 얻어 처음 파종한 건 블루벨과 네모필라 두 가지인데요. 3월 초에 파종했더니 5월 중순 들어 개화하네요. 블루벨이 먼저 피었습니다. 두 가지 다 마음에 쏙 들어서 잘 채종해 가을에 파종하려고 합니다. 뎁살이 많이 올라왔죠. 커가는 걸 보면서 여러 차례 솎아냈는데 아직도 두어 번은 더 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박 풀꽃은 좋아하는 화초여서 해마다 자연 발화해서 올라오면 잘 거두는데 확 늘리고 싶어서 작년에 씨앗을 많이 받아 올봄에 파종했더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며칠 지나친 새 이렇게 되었네요. 멜란포디움도 알아서 올라옵니다. 늦가을까지 오종종하고 귀여운 노란 꽃이 가득 피어서 좋아해요. 무성해지면 풀도 잡아주고요. 메리골드도 좋아하는 화초입니다. 애써 채종하지 않는데 노랑 메리골드가 예뻐서 작년에 좀 챙겨둔 걸 올봄에 심었더니 벌써 꽃을 달았네요. 수레국화는 아무리 순지르기를 해도 키가 너무 커서 난감하죠. 그렇다고 밭대기를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연 발화해서 올라온 걸 창고 옆에 붙여 이식했더니 좀 편해졌습니다. 수끈 양귀비는 장미 필 때 피어서 관심을 덜 받지만 존재감은 대단해요. 꽃잎 한 장이 보통 양귀비 꽃 크기만 하고 색도 엄청나게 쨍한 주홍입니다. 역시 칠렐레, 팔렐레라서 부담스러운데 2주 정도면 개화가 끝나기 때문에 원래도 비바람에 넘어간 걸 내버려 뒀어요. 올라야는 작년 가을에 파종해서 꽃은 처음 봅니다. 굉장히 상큼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씨앗 받아서 늘려볼 생각입니다. 블루세덤은 지피식물로 심으려고 얻었는데요. 꽃이 피네요. 돌나물 친척이어서 그런지 돌나물 꽃과 비슷하죠. 지금 돌나물 노란 꽃이 지천이에요. 제 정원에서는 이것도 지피식물입니다. 펜스테몬은 키운 지 오래됐는데요. 램지어와 함께 장미 철에 꽃이 피고 장미와도 잘 어울려요. 둘 다 꽃이 지면 넓고 무성한 잎이 풀을 잡아줘서 더욱 좋습니다. 올해 램지어가 꽃을 많이 달았어요. 펜스테몬은 좀 더 있어야 활짝 필 거고요. 이제는 잔잔한 꽃을 피우는 화초들의 철이기도 합니다. 미니 카네이션은 몇 년 전 두 포트를 사서 이만큼 불었는데요. 저 자리 흙이 안 좋아서 그런지 생각만큼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여름 내내 귀여운 꽃을 피워줘서 늘 고맙게 생각한답니다. 백두산 페랭이는 재작년 가을에 파종했는데 작년에는 꽃을 피우지 않더니 올해 이렇게 가득 피우네요. 순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물에 비해 사진빨이 안 받아서 안타까워요. 등심붓꽃도 올해 키웠습니다. 클로즈업 찍기 참 어려운데 폰을 바꾸니 좀 낫네요. 작년에 처음 씨앗을 받아서 장미 화단 여기저기 훌훌 던졌더니 많이 올라왔어요. 씨앗이 화단 밖으로 덜 튀도록 묶었습니다. 메발톱은 채종하고 있습니다. 오래 키웠지만 굳이 늘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올봄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익은 꼬투리는 그때그때 챙깁니다. 너무 익으면 건드리기만 해도 씨앗이 다 튀어나가니까 채종할 분들은 통을 받치고 훑어내거나 가위로 톡톡 자르시기 바랍니다. 메발톱처럼 장사 접은 화초는 또 있어요. 작약이 올봄 개화를 마무리했고요. 화초는 아니지만 딸기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파리를 키워 지피식물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다크아이즈가 원래 좀 부실해요.
쉬어가는 해인가 싶기도 합니다. 다크아이즈 별도의 영상을 만들려고 초본부터 사진과 영상을 저장해 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차 개화까지 지켜보고 가을에나 영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아까 뭐예요? 이제 슬슬 봄에 핀 꽃나무 전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작년에 팔리빈 라일락 전지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끄트머리 다듬는 정도로 그쳤고요. 벚나무는 꽃이 진 뒤에 이미 많이 잘라냈습니다. 자르고 싶지 않지만 벌레가 생기면 약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꽃나무는 아니지만 레드로비는 5월 초 2번의 폭풍우 때 휘어진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와장창 잘라냈고 사철나무도 이웃 감밭에서 침범한 감나무에 눌려 할 수 없이 잘라냈어요. 그 밭 주인이 신경 안 쓰니까 제가 잘라야죠 뭐. 전지를 하려면 연장을 갈아야겠죠. 숫돌에 갈아 쓰는 걸 몰라서 날이 무뎌지면 새 걸 산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슥슥 갈아서 씁니다. 날은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설프지만 그래도 저렇게 갈아두면 한동안은 또 잘 잘립니다. 정원사 노릇 몇 년인데 장화를 이제야 장만했어요. 제가 시골 와서 벌레 공포증이 생겼거든요. 신발 속에 들어가는 벌레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장화도 포기했는데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릴 때나 비 온 뒤 그리고 장마철이면 운동화는 금방 젖잖아요. 여태 버티다가 큰맘 먹고 샀습니다. 풀뱅거, 풀씨, 흙이 튀어도 수도가에서 물 틀어서 쫙 씻어내릴 수 있는 점이 제일 좋던데요. 잔디깎기를 쓰기는 하지만 모서리나 구석진 자리는 전지과일을 쓰기도 하고 낫으로도 잔디를 자르는데요. 익숙해지면 낫이 꽤 편합니다. 다만 낫을 쥐지 않은 손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정원이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니 가드닝은 가위로 하는 것임을 절감합니다. 가위 없이는 일이 안 됩니다. 웬만한 화초는 다 순지르기 해야 하죠. 장미 데데딩도 해야 하고요. 가드닝은 솎아내고 순지르고 자르고 베기 이게 다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즐거운 소식도 있습니다. 2월에 목수국 전지하기 전에 취목을 먼저 했고 전지하면서 삽목도 했는데 삽목까지 다수해서 뿌리가 나왔어요. 셋을 우선 확인하고 자리 잡아줬고요. 취목한 게 궁금해 열어봤더니 뿌리가 나왔지 뭡니까? 최근 물을 한번 줬어야 했는데 깜빡했더니 흙에 물기가 부족하더라고요. 물 충분히 주고 다시 감아 주었습니다. 봄은 다 가고 슬슬 초여름에 접어듭니다. 초여름을 대표하는 꽃은 누가 뭐래도 백합이죠. 하필 장마철에 피어서 참 안타까운데 어쩌겠어요. 6월 리치 가든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